지금부터는 이제 기단하고 오늘은 이제 전선 얘기를 해줄게요. 전선. 먼저 기단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기단은 공기의 단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공기의 단체. 공기가 어떤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 지역의 특성을 담게 되는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찬바다라고 적혀있고 찬바다 따뜻한 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저는 찬바다라고 할게요. 찬바다. 찬바다 위에 공기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몇천 킬로미터 정도로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공기는 찬바다의 영향으로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차갑게 되겠죠. 차갑게. 아무리 차가운 바다라고 하지만 물이 있기 때문에 증발이 일어나고 증발이 일어나면 수증기가 많아져서 습하게 되겠죠. 습하게. 그래서 찬바다의 영향으로 차갑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단은 그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담아요. 지역의 특성을 알게 되고 주로 온도나 기온이나 습도에 따라서 그 기단의 특징이 나와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여러 가지 기단이 있는데 그 기단들의 특징도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4가지 기단이 있어요. 먼저 이쪽에 우리나라 대강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쪽은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여기는 추운 지역이죠. 그래서 춥다. 그 다음에 육지라서 즉 대륙이라서 건조하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중국의 유명한 강이 있는데 그게 양쯔강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기단은 양쯔강 기단이에요. 양쯔강 기단은 대륙이기 때문에 건조해요. 그런데 시베리아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춥지 않고요. 온난해요. 온난은 따뜻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주도 일본을 지나서 있는 바다가 북태평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북태평양 기단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 동네에 있으니까 온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죠. 바다니까 증발이 일어나서 다습해요. 습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위쪽에 있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오호츠크해라고 하고요. 오호츠크해 기단이 있어요. 오호츠크해 기단은 위쪽 동네이기 때문에 춥고요. 그 다음에 바다이기 때문에 다습해요. 그래서 요 각각의 기단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딱 계절적으로 봐서 시베리아 기단은 한겨울에, 북태평양 기단은 한여름에, 양쯔강 기단은 봄이나 가을에, 오호츠크해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과 만나서 장마철에 영향을 줘요.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단이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단이 다른 기단과 만나면 어떠한 공기 덩어리와 만나면 이렇게 만나는 곳에서 넓은 곳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전선면이 형성이 돼요. 전선면이 형성이 되고요. 이러한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서 이루는 선들이 있는데 땅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넓은 곳에 전선면이 만들어지고 전선면이 땅과 만나는 곳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해요. 전선은 기단과 기단이 어떤 형식으로 만나냐에 따라서 4가지 전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4가지 전선이 가장 대표적인 거 2가지 꼭 알아둡시다. 먼저 한랭전선이 있어요. 주로 기단과 기단이 만날 때 어떻게 되냐? 따뜻한 기단, 차가운 기단, 즉 찬 공기, 따뜻한 공기로 구별을 해요.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전선면이 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찬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비는 구름이 만들어진데 요 지역만 내릴 거예요. 이런 것이 한랭전선이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일기도 기호에서는 이렇게 뾰족한 이런 걸로 한랭전선을 표시해요. 두 번째는 온난전선이 있어요. 온난전선은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선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기고요. 찬 공기는 그냥 천천히 이쪽으로 가고요. 따뜻한 공기가 약간 더 빠르게 찬 공기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구름이 형성되겠죠. 구름은 층운형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비가 내리는 구역은 조금 넓게 비가 내려요. 그래서 여기는 측운형이 생기죠. 잘 비교해보면 온난전선은 넓은 측운형 구름이 생겨서 비가 넓게 내리고요. 한랭전선은 저군형 구름이 생겨서 좁은 지역에 비가 내려요. 일기도 기호에 표시될 때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온난전선이에요.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다른 성질이 하나 더 있는데 한랭전선은 빠르다예요. 빠르다. 온난전선은 느리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따로따로 생기지 않고 같이 생겨요. 어떠한 곳에 이렇게 저기압이 있으면 앞쪽엔 온난전선이 있고요. 뒤쪽엔 한랭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천천히 가고 얘는 빨리 가니까 나중에는 만날 거예요. 그래서 전선과 전선이 만나서 생기는 전선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전선을 회색전선이라고 해요. 회색전선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만난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일기도 기호에서는 동그라미와 삼각형을 이렇게 동그라미, 삼각형을 같이 표시해요. 그런데 회색전선은 보통 저기압에서 항상 이제 좀 저기압이 좀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고 회색전선 말고 이 회색전선이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정체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색전선이 오래 머무를 때를 정체전선이라고. 정체전선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정체전선이 생기면 걔를 장마전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회색전선과 이렇게 정체전선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일기도 기호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그럼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체전선을 구별을 해요. 요 기단과 전선은 내용이 좀 짧지만 그 다음 단계와 그 전 단계를 모두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복습을 잠깐 해보면 공기는 그 지역의 특성을 담으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단이라고 하고요. 기단은 조그만 공기덩어리가 아니라 되게 큰 공기덩어리예요.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 4가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 전선은 기단과 기단이 만날 때 되고 가장 많은 전선은 온난전선, 한랭전선 각각의 특징들을 알아둬야 될 거예요. 148페이지에 입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고 비가 내리는 구역, 그 다음에 구름의 모양, 그 다음에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나와 있고 이게 입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일기도와 날씨를 할게요. 그만할게요.